이번에는 제27강 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계획도 이 앞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는 기본적인 건 아니까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머리 아프더라도 한번 듣고 가면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서는 경량항공기로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항상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도 비행계획을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이다 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은. 그럼 일반적으로 비행계획은 어떻게 내냐? 구술, 입으로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서류, 전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만 메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행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경량항공기의 식별보호, 비행방식 어떻게 하겠다, 종류, 경량항공기 대수, 이건 편대비행할 때 얘기겠죠. 그다음 탑재 장비, 출발 비행장 또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착륙장,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데가 이착륙장이니까, 또는 출발 예정시간, 순항 속도, 고도, 예정 항로, 그 다음에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예를 들어서 어디 중간에 이착륙을 또 하려면은 최초 항륙 예정장 예정 어디서 착륙을 할 것이다.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그 다음에 기장의 성명, 누가 기장인지, 그 다음에 편대비행일 경우는 편대기장 성명, 그 밖에 여러가지 항공교통 관제 어떤 수색, 구조 이런 데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계획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게 쭉 있는 거지, 하나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일정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적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항공청장이나 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기에 제출이 필요할 때는 다른 것도 연료 탑재량도 써라, 아니면은 여기에 경로는 어떻게 했냐, 몇 명 탔느냐, 비상 무선 주파수는 어떻게 하고 장비는 어떻게 갖고 있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개는 이 정도 하면은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출발 전 확인입니다. 출발 전에 확인할 사항이, 기장이 출발 전에 할 내용은 제일 먼저 해당 항공기 가망성이 있는지, 그거 등록했는지, 당연히 다 등록했으니까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망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등록 증명서, 그런 여러가지 필요한 등록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륙 중량, 당연히 우리 경량 항공기는 특별하게 이륙 중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2인승이니까 짐을 싣을 거 아니니까. 착륙 중량, 중심 위치, 나중에 비행기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중심 위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앞쪽으로 짐을 너무 많이 싣거나 승객을 너무 많이 실으면은 그게 균형이 안 되면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중심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다른 과목에 나옵니다. 항공법규에서는 나올 일이 없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비행 조건을 고려한 의무 무선 설비라 할지, 항공 계기가 있는지, 또는 여러가지 기상 정보, 항공 정보, 또는 오일이나 엔진 연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위험물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장비품 정비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장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할 때 보는 것이 항공일지 또는 정비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기 오르기 전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전부 기체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기 지상 시운전 하면서 소리 듣고도 알고, 그 밖에 여러가지 작동사항을 쭉 하는 것이 기장의 어떤 출발 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행계획의 제출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비행계획의 제출은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긴급 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출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비행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실제로 비행하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준수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에서 경량항공기는 비행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제출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걸 바꿀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만 비행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조치를 한 즉시 통보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시험에 가끔 보면 그럽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뭐 신고 안 해도 된다. 일주일 이내에 한다. 그게 아니라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경량항공기 일반적으로 항공로 중심선을 따라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항공로를 했으면은 자로 쭉 그었으면 그 중심을 따라 해야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항공로가 설정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직선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연찮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리 지시를 받으면은 그리 가면 안 된다. 어디로 돌아가려면 거기 따라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제 비행을 하는 경량항공기가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한 경우는 어떠냐. 가끔 바다 보면은 구름이 많이 꼈거나 또는 뭐 다른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항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뭐 찾아가지고 뭐 지형지물을 보든 무전으로 하든 해가지고 원래대로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계 비행 상태로 하는데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계 비행 항공기가 예를 들어 관제 비행하는데 시계 비행 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당연히 목적 비행장이나 목적 이착륙장이나 또는 교체 비행장으로 시계 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 허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이탈이라도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 허가, 일단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관제 허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못 받았을 때도 이제 거의 받지만은 못 받을 경우는 시계 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제 공연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못 받을지라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 지금 이리는 못 가고 가까운 어디 비행장으로 또는 어디 이착륙장으로 내리겠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관할 항공기는 여기서 특별 시계 비행 방식을 운항할 걸 요구를 해야 가지고 반드시 허락을 받는 게 맞고, 안 되면은 가면서 계속 나 어떻게 하고 있다 통보를 해줘야 나중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로 수색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 앞에 했던 것이 지금 비행계획의 종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비행이 이제 쭉 계획대로 했으면은 이제 종료를 해야죠. 끝날 때는 어떻게 종료하냐. 경량항공기는 도착 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뭘 보고하냐. 경량항공기 식별보 ACL1661이 출발 비행장,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에서 도착 비행장, 인천공항으로 목적 비행장, 이것은 뭐죠 따로 있는 경우, 여기서 뭐 인천에서 또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목적 비행장 그렇지 않으면 대개 끝나겠죠. 착륙 시간 몇 시 몇 분에 착륙했다. 그렇게 반드시 비행격을 보고를 하고 종료가 되고, 도착 비행장이 착륙한 후 도착 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착륙 직전에 무전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도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착륙 바로 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비행 계획이 종료돼 가지고 이 항공기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연료 추가량인데, 이것은 시계 비행할 때 꼭 내가 계산을 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다 300km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킬로당 몇 리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준비하는 거 60리터 해가지고 딱 가면, 여기서 60리터는 딱 가버리면 안 되겠죠. 중간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혹시 몰라가지고 어디 옆으로 다른 길을 가거나 하면은 그래서 안 되니까 연료 추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시계 비행할 때는 최초 착륙 비행장까지 필요한 연료량, 예를 들어서 60리터다 60리터에다가 순항 속도로 약 30분 정도 갈 수 있는 연료, 30분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갈 것이냐, 뭐 10리터가 필요하다면은 10리터 더해서 뭐 70리터, 야간에는 더 불편하니까 45분 갈 양을 더 넣어라. 근데 필요한 양에다가 주간에는 30분,
야간에는 45분간 더 갈 수 있는 양을 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계기 비행은 우리 안 할 거니까 뭐 특별히 없지만 계기 비행 시는 45분 연료량을 추가한다. 뭐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오일 양 하면 여기 일반적으로 뭐 주간에 시계 비행할 경우는 최초 착륙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여기서 필요한 양에다가 30분 더 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면 된다. 야간에는 45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해는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량 항공기 비행 계획 종료 시 도착 보고 사항이 아닌 것은, 조금 전에 말했죠. 경량 항공기 식별부호나 출발 비행장 착륙 시간, 이것은 다 보고를 해야 한다 했죠. 근데 연료 사용량, 내가 몇 리터 썼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뭐 항공 일지는 적어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2번 시기 비행 시 최초 착륙 비행장까지 필요한 연료 추가량 얼마냐. 조금 전에 나왔죠. 필요한 연료량에다가 정상적으로 해서 30분, 야간에는 45분 더 갈 것. 비행 계획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항공기 식별부호나 탑재 장비나 출발 비행장, 출발 예정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뭐 연료를, 휘발유를 어디서 샀다, 그런 말은 뭐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비행 계획을 위반했을 때 기장의 조치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 계획에 따라서 쭉 가다가 갑자기 바꾸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돌풍을 만났거나 악천후를 만났거나 그럴 때는 뭐 사고 없이 착륙 시는 조치사항이 없다, 아니죠. 즉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 가끔 뭐 예제가 뭐 도착 후 3일 이내에 한다, 24시간 이내에 한다, 사고 없을 때는 안 한다, 그러지만 그거 안 되고, 위반을 했을 때는 뭐 전혀 사고 있고 없고 떠나서 즉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계 비행 방식에 따른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 비행 기상 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운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목적 비행장이나 교체 비행장으로 시계 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겠다고 관제 허가 변경을 요청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관제 공연을 이탈하겠다 하는 허가를 요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했나 했어요. 그대로 시계 비행 기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제 공연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고, 반드시 관제기관 통보, 허가를 못 받았어도 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하기 안에 특별 시계 비행 방식 운항 허가를 요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특별 시계 방식으로, 시계 비행 방식으로 운항 허가를 요구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못 받더라도 가면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해줘야 한다. 못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고. 근데 가끔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신속하게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한 다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7일 이내가 아니지. 통보하면은 바로 해야죠. 이것은 항공에서는 뭐 며칠 이내란 말이 없습니다. 항상 즉시입니다. 즉시 대부분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변경, 이전, 구입했다 어쨌다 할 때는 며칠이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조치사항은 즉시입니다. 전부. 자, 여기까지가 27강 비행 계획과 종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